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내비게이터 2.0을 고라우터 패키지로 손쉽게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고라우터 패키지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터 2.0을 구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터 1.0 방식을 구현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내비게이터 2.0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그 플루터 팀에서 내비게이터 2.0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몇 가지 추천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플루터 팀이 몇 가지만 선정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해당 패키지들이 자신들의 그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요 패키지들은 나름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게 요렇게 세 가지 패키지입니다. 오토라우트, 비머, 브일라우터. 그래서 이미 자신들의 앱에서 요 세 가지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터 2.0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라우팅 패키지를 요 세 개가 아닌 다른 걸 쓰고 있다. 그런 경우 고라우터를 이제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라우터라는 건 뭐냐면 플루터 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라우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고라우터는 내비게이터 2.0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라우터 패키지를 준비를 하면서 내비게이터 2.0을 준비를 하면서 참고한 문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식 문서예요. 고라우터 패키지 공식 문서고 상당히 문서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 문서만 보셔도 됩니다. 다른 문서 안 보셔도 돼요. 공식 문서도 쉽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이런 공식 문서들은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모든 속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런 방대한 내용 잘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 이동만 심플하게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소개해드린 요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내비게이터 2.0을 구현하는 걸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터를 소개를 해드리려면 페이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앱을 미리 구현을 해 놨고요. 지난번에 그 내비게이터 2.0 직접 구현했을 때 사용했던 앱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도 요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샘플 앱의 페이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샘플 앱은 총 3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메인 페이지가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요.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운동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중에 하나의 운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운동의 상세 정보를 보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요 이동시키는 방법이 이제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이동할 때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할 때 운동 아이디 값을 들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해당 운동 아이디 값에 해당하는 운동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URL 부분에도 운동 아이디 값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와서 요 리스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팅 페이지로도 이동을 합니다. 요 세팅 페이지는 그냥 단순한 그 정보 페이지로서 어떠한 파라미터 값도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세팅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러 페이지라는 것도 하나 놔뒀는데요. 이 에러 페이지는 웹 환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웹 환경에서는 유저가 잘못된 URL로 접근했을 시 잘못된 URL이다 라고 에러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에러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 페이지 이동을 고라우터로 제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라우터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고라우터 패키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펍데브에 고라우터 패키지가 있고요. 저는
4.4.1 버전의 고라우터 패키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pubspec.yaml 파일에 고라우터 패키지 4.4.1 사용하겠다고 넣어주시고 pubget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라우터 패키지를 사용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 사실은 요 부분이 전부입니다. 고라우터 사용하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고라우터라는 객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우터에 적정 속성 값들을 넘겨주면 이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고 우리는 요 객체로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속성 값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필수적인 것들만 가져왔어요. 이니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앱이 시작될 때 제일 첫 번째 열어야 될 페이지 URL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라우트스라는 속성이 우리가 정의해야 될 페이지들이 쭉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우트스 페이지 그 속성도 우리가 뒤에서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URL 패스 스트레이티지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루토 웹을 쓰게 되면 URL에 샵이라는 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 샵을 빼주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다이거노스틱스는 그 콘솔에 내 라우팅 정보를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샘플 앱으로 연습하실 때는 디버그를 true로 해놓고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라우팅을 손쉽게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는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기 앱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요 라우트스 속성입니다. 라우트스 속성에 우리가 페이지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속성 부분만 이제 각자 자기 앱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속성을 정의를 해볼 건데 정의를 할 때 페이지 트리를 한번 보고 속성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 샘플 앱의 페이지 트리입니다. 워크아웃 리스트에서 라우팅이 시작이 되고요. 워크아웃 리스트에서 워크아웃 디테일로 이동을 시켜주거나 또는 세팅스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워크아웃 리스트가 중심이 되죠. 중심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페이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라우팅 과정에서 에러가 발견될 시 에러 페이지로 강제로 보내주게 됩니다. 요 라우팅 트리 모양을 이제 라우트스 속성에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트스 속성을 전부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지금 코드에는 에러 페이지는 없어요. 에러 페이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워크아웃 리스트 페이지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아웃 리스트 페이지를 최상단에 둡니다. 워크아웃 리스트 페이지의 URL은 그냥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로 표현을 해주고요. 루트로 접근이 왔을 때, 그러니까 슬래시로 URL 접근이 왔을 때 타스크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타스크 리스트 페이지의 서브 라우트로서 우리는 세팅 페이지와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가 있게 됩니다. 자, 세팅 페이지는 파라미터 없이 단순한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젯만 정의해주면 됩니다. 페이지 정의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는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타스크 아이디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타스크 아이디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URL로. 그래서 패스 파라미터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URL에. 그럼 여기에 이제 타스크 아이디라는 값으로 숫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URL에 숫자 3을 넘겼다 치면은 이걸 어떻게 받냐? 이렇게 state.params 라는 값으로서 타스크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URL에 붙어 넘어온 타스크 아이디 값을 요 값으로 얻게 되고요. 그걸 int형으로 변환해서 타스크 아이디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해당 변수는 어디에서 쓰이냐?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의 속성으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는 이제 이 타스크 아이디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타스크 아이디가 우리 앱이 커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유저들이 URL에 입력을 하게 되니까 타스크 아이디를 5만 또는 뭐 4만 8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앱에는 타스크 아이디가 0부터 4까지 또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URL 값이 넘어왔을 경우 우리는 if문으로 걸러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에러를 발생시키면 라우트에서 에러를 감지해서 에러 페이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에러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트리 구조로서 제일 상위에 타스크 리스트 페이지, 그 타스크 리스트 페이지의 서브 라우트로서 세팅 페이지와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브 라우트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브 라우트 방식으로 해본 것입니다. 그 공식 문서에 가면 라우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샘플 앱 구조는 이렇게 서브 라우트로 구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브 라우트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에러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가 타스크 아이디를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밖의 값을 입력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익셉션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요. 익셉션 에러를 캐치하는 부분은 요 에러 빌더입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익셉션 에러가 발생을 하면 요 에러 빌더가 정의해 놓은 페이지로 에러 페이지라는 페이지를 정의해 뒀죠. 에러 페이지로 자동으로 라우팅이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러 값을 요 메시지라는 속성에 넘겨서 에러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에러 빌더는 구현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면 고라우터가 제공하는 디폴트 에러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에러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요 에러 페이지를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에러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라우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야겠죠. 그 이니셜라이즈 방식이 여기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 2.0을 쓰려면 마테리얼 앱에 라우터 생성자를 써야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라우트 정보 3개를 넘겨줘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직접 구현했을 때도 넘겨줬어야 되는 정보고요. 지금 고라우터를 쓸 때도 요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고라우터가 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고라우터 객체로부터 라우트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라우트 인포메이션 파서, 라우터 딜리게이트 이렇게 3가지 속성을 넘겨주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라우터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라우터를 사용할 때 이니셜라이즈를 그냥 요렇게 작성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니셜라이즈까지 끝났고 사용자 액션에 의해 페이지 이동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해주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 타스크 리스트를 선택해서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는 코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자, 어느 URL로 보낼지 URL을 정의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 ID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타스크 ID 값은 숫자 값이겠죠. 1 또는 뭐 4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00이라고도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 값이니까. 다만 우리 앱은 0부터 4까지만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200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에러 페이지로 라우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을 입력해주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게 타스크 디테일 페이지로 라우팅하는 방법이고요. 자, 타스크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세팅스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었죠. 이 코드가 세팅스 페이지로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단순하게 세팅스 페이지의 URL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스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우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터 2.0을 구현하는 코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런 앱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열었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나 iOS 시뮬레이터, iOS 폰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잘 열리게 됩니다.
실제 이제 라이브로 한번 완성된 모습을 볼까요? 우리 앱을 열면 이렇게 처음 시작되면서 리스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리스트 페이지에서 요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세팅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요 리스트들 중에 한 항목을 선택하면 타스크,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타스크 아이디 값을 들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는 형태입니다. 타스크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고요. 여기 타스크 아이디가 URL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백 버튼으로도 뒤로 가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으로도 뒤로 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디테일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요 URL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팅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 URL이 이렇게 세팅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세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에러 페이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에러 페이지를 띄우는 방법은 자, 세팅 페이지 말고 제가 정의되지 않은 URL 뭐 abc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bc 페이지를 가겠다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에러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파라미터로 넘겼었으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에도 대응이 완벽히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요 정도면 내비게이터 1.0 구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 어려움의 정도가. 그러니까 고라우터를 쓰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터 1.0은 버려도 됩니다. 더 이상 내비게이터 1.0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우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터 2.0으로 이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